90년대를 대표하는 액션 만화에 드래곤볼이 있었다면 스포츠 만화에는 슬램덩크가 있습니다. 슬램덩크는 1990년부터 1996년도까지 주간 소년점프에서 만화가 이노우에 다케이코가 연재했던 농구 만화로 중학교 때부터 여자에게 차이기만 했던 동네에서 알아주는 문제야 빨간머리 강백호가 고등학생에 되어 우연히 마주친 미소녀 최소연에게 농구 좋아하세요 라는 말을 들은 것을 계기로 북산고교 농구부에 들어가 전국제패를 목표로 활약하는 열혈 청춘 스포츠 만화입니다. 당초 소년점프가 원했던 건 학원 폭력물 소재의 만화였지만 이노우에는 과감하게 인기 없는 스포츠 장르로 유턴! 결말을 맞이한 시점에서는 일본 스포츠 만화의 대명사로 평가받으며 조조의 기묘한 모험, 드래곤볼, 강철의 영웅술사 등등 쟁쟁한 후보를 누르고 일본 미디어 예술 백선 만화 부분 1위, 단행본 1억 부클럽 가입 등 상업적 흥행은 물론이거니와 작품성까지 인정받아 당대 모든 수상을 독식하며 스포츠 분야를 넘어 만화계의 한 획을 그은 작품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리하여 많은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본 만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포츠 만화로 평가받으며 이후 모든 스포츠 만화는 슬램덩크 아래에 있다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멋있어 보이려고 제가 방금 지어낸 말입니다. 작가가 농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는 디테일한 농구 묘사, 주, 조연, 가리지 않고 저마다 개성 넘치는 서사를 가진 매력적인 캐릭터들,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평가하는 이노우의 작가와 함께 더불어진 벚꽃 같은 결말까지 그야말로 흠 잡을 것 없는 부분이 흠인 슬램덩크는 연재한 지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남자들의 심장을 드리블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팬들이 평생을 고대해왔던 사랑전의 에피소드를 담을 것으로 추정되는 슬램덩크 극장판 개봉이 올해 2022년 12월 확정되면서부터 다시금 잠들어 있던 슬램덩크 시즌2에 대한 떡밥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만일 슬램덩크 시즌2가 나온다면 어떤 이야기를 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풍원 한번 읊어보겠나이다. 서당캐페 이야기꾼 한량총수입니다. 자타공인 슬램덩크 세계관 넘버원 플레이어는 산왕의 정우성입니다. 그렇지만 단언컨대 농구 실력이 가장 많이 성장한 인물은 북산의 강백호일 겁니다. 북산 고교에 입학해 소연이와의 사랑을 위해 갓 농구를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레이업은커녕 공을 손에 들고 뛰었던 농구 규칙도 모르던 풋내기였죠. 그렇지만 마지막 에피소드 고교 농구계의 절대 강자 산왕과의 대결에서 리바운드, 디펜스, 팀을 이끄는 리더십에 이어 승부를 결정짓는 슛까지 성공시키며 그야말로 주인공만이 할 수 있는 미친 활약을 통해 최강 산왕을 침몰시키며 농구를 시작한 지 고작 4개월 만에 전국대회 최고 수준의 파워포워드로 발돋움합니다. 그렇지만 단기간에 급성장한 대가로 사쿠라기 하나미치는 심각한 허리 부상으로 극한의 재활을 해야 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짧고 강렬하게 아름답게 피고지는 사쿠라기처럼 본 무대 좌측에 배우들이 출입하는 통로라는 의미를 가지며 화려하게 옷 피고 퇴장한다는 의미를 가진 가부키 용어 하나미치처럼 강백호는 그야말로 사쿠라기 하나미치라는 자신의 이름값하는 활약과 결말을 보여주죠. 고로 시즌2에서는 적어도 강백호에 대해서 최소 2가지 이야기는 꼭 다뤄줘야 합니다. 이야기 첫 번째, 강백호의 제안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누구보다 빠르게 배워간 만큼 농구 실력도 빠르게 이를 것이라는 예측, 또한 작가 피셜 구상했던 부상 중 최악의 부상을 집어넣어서 엔딩을 만들었기에 작가 스스로도 강백호와 재활에 성공할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말까지. 강백호와 다시금 농구 선수로 활약하는 미래는 너무나도 불투명하지만 미래 완전히 부상을 치료했다는 작중 묘사도 나오고 무엇보다 시즌2가 나와야 하니까 해내지 않을까요? 천재니까. 이야기 두 번째, 소연이와의 사랑 1편 남신 소연바라기. 강백호는 작중 딱 한 번 진심을 담아 고백합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이번에는 거짓이 아니라고요. 농구에 대한 마음인지 최소연에 대한 사랑인지는 오직 강백호만이 알 수 있는 고백이었지만요. 이제는 방해꾼 고릴은 농구부에서 소연이는 매니저로 인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농구뿐만이 아니라 강백호의 사랑 역시 더 발전한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졌죠. 고로 이번에는 사랑까지 쟁취할 강백호의 모습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서태웅 그것은 그저 중앙 레벨 수준의 선수라고 한다는 건 절대 아니죠. 명실상부 북산의 에이스를 넘어 고교 최고 수준의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한 서태웅. 중학 시절부터 천재 올라운더로 활약하며 지역 예선도 뚫지 못했던 북산을 전국 레벨로 끌어올린 장본인입니다. 그렇지만 작품 내내 북산은 져도 서태웅을 패하지 않는다 와 같은 포스를 풍겼던 서태웅조차 작중에서 딱 2번 벽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한 번은 작가 이노우에조차 너무 완벽해서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골치를 썩였던 게으른 천재 능남의 윤대여. 다른 한 번은 슬램덩크 세계관 공식 고교 넘버원 산왕의 정우성입니다. 미친 승부욕의 소유자 원어원 중독자인 서태웅조차 사실상 서브 주인공 효과가 없었다면 이 두 명과 대등한 승부를 펼치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물며 작중 진짜 천재로 평가받는 그 윤대엽조차 정우성은 절대 이기지 못할 거라고 말했으니 서태웅과 정우성의 레벨 차이는 정말 우마우마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결말에서 일본 청소년 국가대표에 선발된 서태웅, 오직 농구밖에 모르는 서태웅이 정우성이 떠난 시점에서 과연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진짜 일본 고교 넘버원 플레이어로 거듭날 수 있을지 슈퍼 루키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능남의 감독 유명호가 지적했던 대로 북산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얇디얇은 선수층입니다. 북산의 스타팅 멤버는 주장 최치수를 필두로 정대만, 송태석, 서태웅, 강백호인데요. 이들과 대등한 수준의 벤치 멤버 식스맨은 오직 안경 선배 한 명밖에 없죠. 그래서 한 명이라도 부상, 퇴장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마다 항상 위기를 맞이하죠. 제왕 산항을 잡아내고도 북산 엔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얇은 선수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완결을 맞이한 시점에 은퇴를 선언한 북산의 명물 당근과 채찍 콤비, 더하여 본래의 기량을 되찾을지 미지수인 강백호까지 전국 재패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벤치 멤버인 달재, 오일, 평욱, 3인방이 황골 탈퇴하거나 강백호 혹은 서태웅 레벨의 뉴페이스가 반드시 나와야만 하죠. 워낙 캐릭터 하나하나 섬세한 서사를 가미하는 이노우에이니만큼 새로운 캐릭터를 등장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백호 군단 중학교 때부터 친구 사이인 강백호, 양호열, 김대남, 이용팔, 노구시 5명으로 이루어진 갱은 아니고 빨간머리 강백호를 대장으로 몰려다니며 싸움도 하고 빠친코도 다니며 적당히 불량스럽게 노는 거 좋아하는 문제아 집단입니다. 과거에는 괴팍한 외모의 빨간머리 강백호를 필두로 쌈박질하기 바쁜 청춘을 보냈지만 강백호가 바스켓맨으로 전향하면서부터는 백호의 든든한 치어리더들로 변했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늘 높은 인기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부는 아니고 실질적 대장이자 가장 잘생긴 양호열의 경우에 말이죠. 호열이는 사실 초기 구상에서는 이보다 더 비중 있는 캐릭터로 슬램덩크 노선이 학원물이었을 당시 그쪽으로 크게 활약할 예정이었으며, 또한 정대만이라는 농구 캐릭이 정해지기 전까지만 해도 단짝 백호와 함께 본래 북산의 5번째 레귤러 멤버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설정이 연재 중에 변경되면서부터 아쉽게도 결국 비중이 줄어들게 되었지만, 호열이는 백호 군단 중에서도 유독 잘생기고 성격 좋고 농구에도 꾸준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간간히 묘사되면서 나름 존재감을 꾸준히 나타냅니다. 슬램덩크에서 우리의 귀염둥이 용팔이가 방황하는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너희들도 인생에 무언가를 찾았으면 좋겠다. 아직 청춘의 갈림길에서 무얼 할지 모르고 고민하는 그들이니만큼 시즌2가 나온다면 우리 백호 군단의 농구부 이딴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철없던 그때 그 시절에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역캐는 소연이가 아니라 바로 매니저 한나 센빠이였다는 것을요. 언니 매력 풍기는 웨이브 헤어, 섹시한 입술, 글래머스한 몸매, 더군다나 안 감독님보다 뛰어난 선수 장악 능력까지. 송태섭이 한나를 위해서 농구한다는 마음을 10분 이해할 수 있죠. 이런 매력적인 매니저가 있는데 농구 안 한다? 그거 남자 아니거든. 아무튼 본론으로 넘어가 보면 사실상 일기는 너무 내용이 스포츠 중심이라서 매니저 이한나와 송태섭의 사랑은 그리 자세히 그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방통행이 백호 커플과는 달리 한나 앤 태섭 커플은 한나가 태섭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단편집에 두 사람의 과거 인연까지 묘사되었으니 아마도 시즌2가 나온다면 조금 더 발전된 관계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농구 좋아하세요? 란 말 한마디로 최강 유도 재능 강백호를 바스켓맨으로 바꿔버린 최치수의 동생 최소연, 청순한 외모, 농구를 좋아하는 선한 마음, 백호를 두려워하지 않는 야수의 심장까지 한나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바로 고릴라 최치수의 동생이라는 점이 아니라 사랑에 관해서는 너무 눈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강백호의 마음은 전혀 눈치채줄 생각 따위는 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도 기억 못해주는 서태웅 하나만 바라보죠. 선수 생명까지 바쳐가며 북산에 희생한 강백호의 마음을 모를 수가 없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하면서 최치수가 보낸 자격이다, 소윤이 저거 완전 빛이다 등등 일각에서는 소윤이 빛지설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소윤이가 이제는 매니저로서 농구부에 들어옵니다. 과연 백호의 펀치라는 고백에 답을 할지 아니면 늦게라도 서태웅의 진심을 담아 고백할지 시즌2에서는 나와야 하겠죠. 왕자 해남대 부속고에 밀려 만년 2인자처럼 묘사되긴 했지만 상향은 사실 강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유의 장신을 살린 플레이가 매력적인 팀으로 카나가와 현에서뿐만이 아니라 전국대회에서도 제법 준수한 활약을 펼쳤었죠. 그렇지만 북산의 성장을 위해 여러모로 제약에 걸리면서 결국 뼈아픈 조별다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는 나올 것 같아 보이지 않았지만 상향은 다른 학교 팀들과는 달리 3학년이 모두 겨울 선발대회까지 참가하는 것으로 묘사되면서 아직 상향의 불꽃은 꺼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상향 선수 중 김수겸은 여러모로 선수 겸 감독이라는 핸디캡이 있었기에 제 기량을 펼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아 많은 아쉬움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즌2에서는 무거운 직책을 벗어나 이제는 선수에만 전념할 수 있는 모드 김수겸을 기대해볼만 합니다. 솔직히 이 정도 캐릭터 이 외모가 조별다리는 아니지. 톡 까놓고 말해서 능남의 윤대엽은 객관적 수치만 놓고 보면 사실 고평가하기 힘든 캐릭터입니다. 전국대회 경험은 전무하며 다른 주연급들에 비해서 확실히 농구에 대한 절실함 역시 현저하게 떨어지는 캐릭터죠. 그렇지만 슬램덩크 최강자를 꺼낼 때 항상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유는 윤대엽 특유의 여유로운 성격과 플레이 스타일 때문인데요. 일단 그 압도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피나는 노력을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원체 여유로운 성격의 소유자인지라 지각하게 일쓰고 평상시에는 개인 트레이닝은커녕 한가롭게 낚시를 즐기는 모습이 주로 나오죠.
거죠. 그야말로 우리가 만화 속에서나 보는 천재 그 자체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플레이 스타일만 놓고 봤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완벽합니다. 단순 스몰 포워드 포지션 외에도 190cm의 신장을 가진 포인트 가드로서 게임을 원활하게 조율하며 팀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리더의 역할까지 소화하죠. 올라운더를 소화한다는 것이 중학교 때 서태웅과 유사해 보이지만 서태웅의 단점으로 평가받는 체력과 수비적인 측면에서까지 윤대엽이 월등하게 우월하다 보니 항상 최강자를 거론할 때 조별단의 스몰 포워드 윤대엽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작가 이노우에조차 결점이 없어서 다루기 힘들었다고 했을 정도니 성적에 비해 모두 윤대엽에 대한 기대치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시즌2에서는 다른 캐릭터처럼 승리에 그 누구보다 처절하게 집착하는 철실한 윤대엽의 모습을 다들 보고 싶어하죠. 농구 시작 고작 4개월 만에 초고교급 레벨에 등극한 강백호. 그의 미친 성장의 비결은 바로 강백호의 우월한 피지컬에 있습니다. 189.2cm라는 장신의 키와 함께 유도부 주장도 한방에 날려버리는 어마무시한 힘을 가진 상태였기에 사실 그의 성공은 당연한 것이었죠. 이런 강백호의 성장 배경을 알고 있는 팬들에게 있어서 완벽한 상위 호환인 명정공업고 김판석의 등장은 그야말로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백호보다 10cm나 큰 신장, 강백호의 어깨빵을 견뎌내는 강인한 육체, 199cm, 100kg의 김판석은 순수 피지컬 하나로 지약의 별 마성지가 이끄는 전국 4위 지약고교를 그야말로 발기발기 찢어버립니다. 더군다나 성격은 게으르고 느긋해 보이기까지 해서 백호하고 더 대조되는데요. 괴물같은 상위 호환 피지컬 바탕으로 만들어진 캐릭터인 만큼 주인공 강백호 맞춤형 라이벌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로 시즌2에서는 카운터 맞고 무력하게 패하는 강백호의 모습을 보게 되거나 혹은 피지컬 외에 정말 천재적인 농구 센스를 활용해 최종 보스급으로 묘사됐던 괴물 김판석을 멋지게 제압하는 백호의 모습을 저희로서는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최강 산항공고의 명실상부한 에이스 정우성. 고교 농구계의 최강으로 군림하는 산항에서 1학년 때부터 주전으로 활약하며 전국대회 전승으로 토너먼트를 제패한 것이 바로 정우성이라는 플레이어입니다. 작가 공인 최강의 캐릭터로 단점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단점을 꼽자면 국내에는 이미 대학 선수까지 포함해서 상대가 없다 보니 집중하는데 발동이 늦게 걸린다는 것 뿐이죠. 공격, 수비, 개인기, 집중력, 원어원, 능력 하나하나 등장하는 인물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어느 팀을 가든 에이스로 활약할 수 있는 산항 선수들한테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의 실력은 그 누구도 감히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서태웅의 단점인 체력, 윤대엽의 단점인 승부에 대한 집착, 최치수의 단점인 큰 경기에서의 위기관리 능력까지 모두 보완한 그야말로 타의 주종을 불허하는 플레이어입니다. 정우성이 북상과의 경기 중반 강백호, 최치수, 서태웅을 제치고 조던을 연상시키는 트리플 클러치를 성공시키자 그의 압도적인 그래비티에 관객부터 선수까지 전부 전의를 상실하기도 했죠. 비록 북산에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여전히 세계관 넘버원 플레이어로 평가받는 정우성. 현재 미국으로 유학 가버린 그의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왕자는 누가 될 것인가? 누가 정우성만큼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줄 것인가? 시즌2의 최강자가 누가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주간 소년 점프 레전드를 넘어 연재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스포츠 만화 역사상 최고의 만화로 군림하며 연재 이후 모든 스포츠 만화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노우에 다케이코의 만화 슬램덩크. 명작은 그 결말을 알고 있음에도 다시 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원작자 이노우에 다케이코가 직접 감독과 각본을 맡은 슬램덩크 극장판이 더 퍼스트 슬램덩크라는 이름으로 2022년 12월 3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야기가 다시금 우리 앞에 그려진 만큼 중학교 내내 저를 깎아머리로 지내게 했던 슬램덩크가 시즌2로 언젠가는 그려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던 오늘의 풍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서당깨페였습니다.